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산 기간만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과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 없다 느낀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는데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신우 결혼에 1,000만 원을 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동생이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낸 돈은 고작 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돈보다 남편이 한 말에 저는 더 어이가 없었는데요. 당연히 내 가족을 더 챙겨야지. 네 가족을 왜 챙기냐? 친정에서는 하나뿐인 사이라고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복을 걷어찬 건 바로 남편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 잘 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툭하면 친정 무시에 비교질만 하던 남편 놈이 엄마의 전화 한 통에 오열을 하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하신 말씀은 뭐였고 그날 이후 남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 인간성 하나 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만 하며 자랐음에도 구김살도 없고 씩씩하고 그 흔한 자격지심도 없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정확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죠. 주변에서 양가 도움받아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여유롭게 사는 거 볼 때마다 물론 부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애한테도 잘하고 친정부모님은 물론 명절이 되어 동생네 부부가 놀러와도 늘 자기 식구처럼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고마웠고 저도 부모님께 그리고 신우에게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택배가 이렇게 많이 왔어? 자기 뭐 샀어? 아니, 엄마가 이번에 수확한 거라고 이것저것 보내주셨어. 이야, 그거 뭐 엄청 크네. 김치도 보내주셨어? 응, 역시 장모님 손맛은 예술이라니까. 친정은 시골이었고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때 되면 알아서 먹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 전 혼자 살 때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 돈으로 쌀을 사본 적이 없어요. 쌀은 물론 밑반찬에 감자, 고구마, 파, 상추 등등 정말 필요한 식재료는 알아서 다 보내주셨으니까요. 자주는 아니어도 좀 넉넉히 보내주실 땐 시댁에 드릴 것까지 챙겨주신 거라 시댁에 가서 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신우가 한 명 있긴 했으나 집안일에 신경 쓰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시댁 일에 발벗고 나설 때가 많았고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잘렸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박 대리 출산일이 언제야? 2달 뒤에요. 시간 빠르네. 그러게요. 그런데 애 낳고 나면 집에서 애 키워야지 않아?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육아휴직 동안만 쉬고 저희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에서 아니, 내 말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좀
보수적인 회사였습니다. 임신했다고 회사에 얘기했을 때부터 약간의 눈치가 있었지만 막달이 다가오니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그래도 정직원인데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었으니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신고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증거 녹음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말도 들었지만 오래 다닌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버티면 제가 다른 직원들과 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과에 가서 과장님께 얘기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저 출산하고도 계속 회사 다니고 싶어요. 아, 어쩌지. 그건 어려울 것 같아. 대신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게. 연봉 올려달라는 말 안 할게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여자였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더군요. 실제로 이미 퇴사한 여자 직원분들은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거나 저처럼 막달까지 근무하다 출산 후 퇴사 처리된 경우가 많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날 제가 상담받은 과장님은 심지어 여자였는데도 애 낳으면 당연히 집에서 애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어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때 한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애 낳고 나면 왜 조리원에 가는 거야? 그게 꼭 필요해? 나이도 많은데 미혼이라 그런지 잘 모를 수 있다 싶었지만 이때 과장님 말투는 참 유난이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오래 다닌 회사였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화가 나서 끝까지 싸워올까 싶다가도 임신 중이었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속 아기한테 분명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출산 후 회사에 다시 나오더라도 아이 때문에 분명 회사를 빠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다시 퇴사 압박이 올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도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준다고 하여 좋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리고 우리 애 태어나면 그래도 엄마인 자기가 옆에서 봐주는 게 애한테도 좋잖아. 좋게 생각하자. 애 좀 크고 나면 일자리야 다시 알아보면 되는 거고 자기 능력에 그보다 더 좋은 회사 못 들어가겠어? 충분해. 그러니까 걱정 마.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그래도 기운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사실 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이것저것 보내주시는 덕에 마트 가는 날도 거의 없었고 초다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아기 옷부터 아기 용품 선물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죠. 저는 병원에 연계된 조리원에서 2주간 있다가 나왔고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2주 정도 봐주시다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엄마가 계실 땐 참 쉬워 보이던 것들이 혼자 하려니 어려웠습니다. 애가 우는데 이유를 모르니 답답했거든요. 특히 새벽에 애가 울 때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는데 여보, 애 운다. 알았어. 안방에 침대를 붙여서 애랑 같이 잤는데 새벽에 울기 시작해서 그치지 않으면 남편은 짜증을 냈고 그러면 저는 애를 안고 작은 방으로 가서 따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든 게 익숙해졌고 애가 좀 크고 나니 밤에는 통잠도 자고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도 나름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일찍 출근을 했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을 보니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남긴 쪽지도 있었는데. 자기야, 매일 힘들지? 아침 거리지 말고 꼭 먹어. 오늘 일찍 들어올게.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직접 뭔가 도와주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아침부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부부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면 되는 거고 화목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애 키우며 살다 보니 시간은 정말 금방이었고 어느새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남 결혼한대? 응. 저번에 봤던 그 아가씨랑? 아, 오래 만나더니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그럼 결혼 선물로 뭘 받으면 좋으려나?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남동생과 저는 어릴 땐 많이 싸우면서 컸지만 함께 서울로 올라와 서로 의지하며 살다 보니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동생이 누나인 저를 챙길 때가 많았고 제가 결혼할 때도 필요한 거전을 사줬기 때문에 저 역시 동생이 결혼하면 살림살이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요. 결혼 전부터 따로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으로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뒤 남동생의 결혼이 있었는데 애 낳고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한껏 멋을 내고 외출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켓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그건 뭐야? 아, 처남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 내가 가전 사줬다니까. 그래서 따로 축의금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내가 매형이잖아. 그러더니 남편은 혼자 가서 방명록에 이름까지 쓰고는 돈을 내고 왔습니다. 얼마 냈어? 에이, 뭘 물어. 그냥 조금 했어, 조금. 얼만데? 그러자 남편은 오른손을 들더니 손바닥을 쫙 펴고는 5장 넣었어. 우리 가족 셋이 이 정도는 내야 밥도 편하게 먹지. 5장이라고 하길래 5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에 고맙기까지 했죠. 제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혼자 서울 가서 집 얻고 산다고 했을 때 남동생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동생에게는 큰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업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참 기특한 게 집에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해보겠다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동생은 많이 경험해보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원룸에서 사는 동안에도 직접 돈을 벌어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안 낸 적이 없었죠. 그런 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남동생 부부는 선물을 사왔다며 집에도 놀러 왔는데 남편은 자기 동생처럼 정말 잘 챙겨줬고 저 역시 시댁에 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남편은 점점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외벌이로는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슬슬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고 애 보면서도 틈틈이 회사를 알아보던 중이었죠. 남편도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왔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그런데 요즘 뭐해? 응? 뭐 하다니? 아니, 우리 예린이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 낮엔 뭐 하냐고. 아, 안 그래도 회사 알아보고 있는데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없네. 저도 노력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바를 구해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도 꾸준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샌드위치 포장하는 일도 해봤고 식당에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설거지만 2시간 해줄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그 일도 해봤고요. 그런데 고정적이지 않고 대부분 단기로 알바를 구한 거라 몇 달 하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낮에 애를 원에 맡기더라도 저도 집안일하고 마냥 자유시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지 변한 건지 저를 집에서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기생충으로 알더군요. 친정이 멀다 보니 명절 말고는 가는 날이 거의 없었는데 아빠 생신 때 매번 용돈만 보내드린 게 죄송해서 오랜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도 기분 좋게 따라 나섰고요. 혹시 피곤할까봐 운전은 제가 했는데 옆에서 곤히 자길래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도착했더니 엄마는 사위 왔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한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빠와 함께 술 한잔 하더니 그때부터 주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술을 자주 하는 건 아니었으나 한 번 마시면 너무 과하게 마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친정 가면 부모님이 계시니 자제했는데 이날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걸리를 계속 마셨습니다. 하이, 장인어른, 저도 한다고 하는데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도 민영이 데려와서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힘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승진해서 떨어졌는데 그때 승진만 했어도 연봉도 오르고 보너스도 오르고 했을 텐데 그냥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엄마나 아빠는 남편의 말에 사위가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하는구나 생각하셨죠. 저 또한 방에서 애를 재우면서 문 밖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데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고요. 친정에서 다녀온 뒤 저는 일자리를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애 보면서 자격증도 따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당연히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 합격 후 대표와 면접을 하는데 앞으로 회사를 같이 키워나갔으면 하셨고 회사 비전 또한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기로 결정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회사만 고집할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혼자 나가 돈 버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의 마음도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회사를 다니게 되자 남편도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남편의 반응은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먹지 말고 들어와? 지금 막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왜? 집에서 먹게. 일찍 들어와? 집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는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퇴근 후 장 보고 와도 남편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는데요. 월급날 저는 남편과 딸이 좋아하는 고기와 찌개거리에 과일도 사왔고 바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오늘 무슨 날이야? 음식 많이 했네. 오! 맛있다. 그래? 오랜만에 솜씨발이 좀 했어. 회사 다닌다고 바빴잖아. 그리고 오늘 나 월급 받았어? 오, 진짜? 얼마 들어왔는데? 그래서 보여줬는데 남편은 수고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딱 봐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무일이 10일부터여서 한 달 월급보단 적은데 다음 달부턴 제대로 들어올 거야.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난 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월급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고작 그거 보려고 회사 다니는 거야? 첫 출근, 전 남편에게 연봉은 어느 정도이고 회사 비전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는데도 그저 건성으로 드러나 봅니다.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도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괜히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일하고 와서 애 보면서 저녁을 차린 건데 꼭 저렇게 말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의 모든 게 불평불만해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재산과 친구들의 잘난 와이프만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부부 동반 모임에만 다녀오면 저한테 괜히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애 키우며 사느라 모임에 빠졌는데 오랜만에 모임이 잡혔으니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서 시댁에 딸을 맡기고 갔습니다. 이미 남편은 주차장에서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친구를 마주쳤는데 타던 차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야, 정연아, 오랜만이다. 그래. 그런데 너 차 바꿨냐? 이번 달에 좀 매출이 좋았거든. 이날 남편 친구가 타고 온 차는 수입차에 풀옵션이 아니어도 최소 1억이 넘는 차였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이 내심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남편은 내내 웃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친구는 결혼할 때도 여자 쪽에서 집이며 차며 다 해줘서 처가덕을 보고 살고 있었는데 신축 아파트를 새로 사주셨다면서 얼마 전에 이사했다고 집들이에 초대한다고 하니 남편 표정은 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본인은 승진도 못했고 사는 게 여유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자리였고 부부 동반이었는데 굳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 제가 옆에서 더 민망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민영아, 응? 넌 근데 관리 안 해? 무슨 관리? 아니, 애 낳은 지 한참 지났는데 그 배는 언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 몸매 가지고 지적을 하니 좀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배가 유독 많이 나온 편이었고 출산 후 다른 곳은 살이 빠져도 배는 안 들어가서 나름 운동도 했지만 애 낳기 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웠어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제가 종일 애를 보며 살림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애 낳기 전에는 44kg에 종아리 근육도 없고 뭘 입어도 예쁘다 소리 들으며 살았던 저인데 현재는 10kg나 불어난 상태였죠. 그런데 저는 늘어난 뱃살보다 애 키우는 동안 손목이며 허리며 무릎 염증은 달고 살았고 병원에서도 무작정 운동하다 더 다칠 수 있으니 염증 치료와 병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남편이 모르지 않았는데 저 따위 소리를 하니 기가 찼죠. 남편은 날씬하냐고요? 아니요. 제가 출산 전 만삭이었을 때보다 배가 더 나왔습니다. 그걸 얘기하면 남자랑 여자랑 같냐는 말이 나왔는데 이날은 너무 피곤해서 더 얘기하지 않고 제 할 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더 남았는지 혼자 TV를 보다가 화장대에 앉아 로션 바르고 있는 제 옆에 와서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돼? 그만해. 사실인데 뭐. 그러지 말고 수술을 하면 어때? 뭐? 지방 흡입이랑 시술 같은 거. 오늘 보니까 친구 와이프들 다 몸매 장난 아니더라. 그럼 돈 줘. 그걸 왜 내가 줘? 시술 한 번 하는데 얼만지는 알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술도 아니고 자기가 하라고 한 건데 돈 주면서 얘기해. 그랬더니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저는 뭐 남편한테 불만 없나요? 퇴근 후 저는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려와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저도 씻고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재우고 나면 시간 금방입니다.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나면 저도 녹초가 되니 눕자마자 잠드는 게 일상인데 남편은 일과 인맥을 핑계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몸살 때문에 좀 일찍 와서 애 좀 봐줬으면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알았어. 일찍 갈게. 이래놓고 또 술 먹느라 늦게 들어왔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생겨 그런 거라면 저도 이해하겠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와이프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일엔 그렇다 쳐도 주말에 약속 없는 날 집에 종일 있으면 딸하고 놀아주거나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도 저 혼자 애 보는데 그 때문에 제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더군요. 밥하는 동안 남편이 애를 봐주면 저도 수월한데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예린이 좀 봐. 알았어. 밥해. 내가 볼게. 아유, 그런데 애가 나한테 안 오는데? 남편은 애를 불러도 안 온다면서 혼자 놀게 두라고 했고, 그렇게 또 핸드폰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배 아프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기본 30분에 길게는 1시간까지 있다 나왔는데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어서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위층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관리실에 말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왜 날 시켜? 너도 입 있으면서 네가 가서 말해. 주말에는 본인도 쉬어야 한다며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집안일도 육아도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에 애 낮잠 재우려다 저도 옆에서 잠이 와서 같이 좀 자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들어와서 또 자냐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시모가 오셨습니다. 신우와 함께요. 신우는 몇 달 전 결혼을 했는데 오랜만에 시댁에 왔는지 시부모님과 같이 찾아왔고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마침 집에 있었구나. 우리 청민이가 와서 잠깐 들렀어. 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할 것도 아니면서 점심에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밥을 하라는 얘기였는데 딸 때문에 밥을 하긴 해야 했지만 저희 세 식구 먹을 것도 아니고 시모의 신우까지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차릴 수는 없어서 남편을 따로 불러 그냥 편하게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예린이 데리고 나가면 더 고생이잖아. 그냥 집에서 먹자. 먹을 것도 없어. 장 안 봤단 말이야. 너는 미리미리 장 안 보고 뭐 했냐? 우리 먹을 건 있는데 그럼 밑반찬 꺼내서 밥 차리면 되는 거야? 그래도 고기도 좀 굽고 해야지. 알았어. 내가 고기 좀 사올게. 그러더니 남편은 고기 사온다고 하고는 나갔고 들어와서는 고기를 직접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그리고 신우가 남편을 자꾸 찾는 통에 결국 또 제가 고기를 구워야 했습니다. 어쨌든 같이 밥 먹기로 한 거 인상 쓰지 않고 최대한 표정 관리하며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원래도 시댁 식구는 셋이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셋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며 저는 어디서 웃어야 할지도 모르니 밥만 먹고 있는데 신우가 이러더군요. 참 오빠, 나 아까 들고 온 가방 오빠가 준 돈으로 샀어. 어쩐지 처음 보는 가방이더라. 잘했네. 백화점에서 결제 먼저 하고 한 달 기다렸다 받았어. 얼마 줬어? 430만 원. 좀 더 좋은 걸로 하지. 이걸로 충분해. 내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잖아. 어떤 오빠가 동생 결혼하는데 1,000만 원을 내냐면서. 1,000만 원이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가전 사주고 남편이 현금을 냈으니 신우 결혼 때도 비슷하게 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직접 사라고 돈으로 주지 뭐. 그래서 냉장고 한 대 사줄 정도로 돈을 준 줄 알고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보낸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번 돈으로 주는 거라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신우 그리고 남편은 셋이 사업 얘기도 했는데 저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저한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셋은 남편의 사업 내용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모르는 얘기만 했습니다. 1,000만 원부터 사업 얘기까지 저도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딸이 잘 시간이 되어 방으로 안고 들어갔다가 재우고 나오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식탁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가셨어? 정민이도 빨리 가서 쉬고 싶다고 하길래. 그리고 너 나오라고 하면 귀찮을까 봐 나 혼자 배웅하고 왔는데 잘했지? 어휴 피곤하다. 우리도 일찍 자자. 아까 1,000만 원 그건 뭐야? 그거 정민이 결혼하니까 필요한 거 사라고 보내는데 왜? 내가 그때 따로 가전 안 사는 대신 돈으로 주겠다고 해서 자기도 그러라고 했잖아. 1,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면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돈 준다고 말했으면 됐지 뭘. 너무한다. 뭐가? 내 동생 결혼할 땐 50만 원 냈으면서 아가씨 결혼에 1,000만 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잠깐만. 50만 원이라니? 50만 원 냈다며? 아닌데. 아, 혹시 내가 그때 손바닥으로 5라고 해서 50으로 알았어? 아니야? 너 5만 원 냈는데? 뭐라고? 여태 동생 결혼식에 남편이 낸 돈은 5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50도 1,000만 원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5만 원이라고 하니 너무 기막혀서 할 말이 없더군요. 아니, 어떻게 남도 아니고 처남 결혼하는데 5만 원을 낼 수 있어? 네가 냉장고인가 뭔가 사줬다며. 그럼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썼다는 건데 현금으로 5만 원 내게 뭐 어때서? 차라리 내질 말지 그랬냐. 돈을 줘도 난리야. 그리고 당연히 내 가족을 더 챙겨야지. 네 가족을 왜 내가 챙기는데? 이날 남편과 저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딸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큰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 애가 깨지 않고 자서 다행이었지만 이날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돈도 문제였지만 남편이 한 말이 더 상처였죠. 결혼했어도 자기 가족만 챙기는 거였으면 저는 왜 그동안 시댁 식구 챙기며 살았나요? 이날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엄마, 민영아. 예린 아빠가 서준이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5만 원 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내가 50 냈다고 했더니 엄마가 별말 안 해서 난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 그럼 왜 5만 원만 냈냐고 따지기라도 해? 그리고 네가 냉장고 사줬잖아. 그럼 된 거지 뭐. 엄마한테 직접 확인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날 이후 남편은 대놓고 저와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기분 나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대놓고 그러지 않아 넘어갔지만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돈 문제로 크게 싸우고 난 뒤 남편과 말도 섞기 싫어서 집에 오면 대화 없이 지냈는데 시댁에 갈 때도 남편은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그게 불만이었을 겁니다. 자기도 한 짓이 있으니 저한테 가자고 말은 못하고 자존심에 혼자 갔는데 시댁에 가면 시모가 왜 혼자 왔냐고 했겠죠. 회사에 출근해서 시모가 전화하면 꼭 물어보셨거든요. 너희 싸웠어? 왜요? 요즘 왜 우리 정연이 혼자만 와? 매번 같이 오더니 물어봐도 말을 안 하니 답답해서 너한테 전화했어. 뭔지 몰라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네가 좀 잘해. 알았어? 시모 전화를 받으면 늘 똑같은 얘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싸웠다고 해도 집에 오면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술 한잔하고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일부러 저 들으라고 아유, 민영아, 나 물 좀. 갖다 마셔. 넌 어째 여자가 애교가 없냐? 내 친구 와이프는 애교가 그렇게 많아서 내 친구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 제가 아무 대꾸 없으니 남편은 혼자 말을 계속 이어갔는데
친구 와이프가 한 달에 얼마를 번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처가가 뭐하는 집안이더라, 결혼할 때는 뭐뭐 해줬다더라 하며 계속 저와 비교하고 또 친정과 비교했어요. 도대체 넌 나한테 시집와서 한 게 뭐냐? 우리 친정 빽도 돈도 없는 집안이라 내세울 건 없어도 너한테 피해준 건 없어. 내가 조건 속에서 너랑 결혼했어?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냐고. 반대로 물어보자. 자기는 우리 집에 뭘 얼마나 대단하게 잘해줬는데? 그러자 할 말이 없었는지 갑자기 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술 한잔한 상태였고 말끝을 흐리면서 한 욕이라 저도 정확히 무슨 욕인지 몰랐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저한테 시비를 거든 얘기했고 제가 무시하면 또 욕을 했습니다. 친정 형편도 그냥 그렇고 저도 본인보다 월급이 적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무시해도 된다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돈 좀 없어도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면 그거 하나로 평생 못 살겠어요? 그런데 저보다 돈 좀 번다고 저런 식으로 저 모르게 돈 쓰고 다니고 저랑 친정 무시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그렇게 이혼 생각이 점점 짙어지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게 된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친정에도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안방에, 저는 딸을 재우러 작은 방에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자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누워 있어서 그래. 나도 이제 자려다가 아빠가 빨리 전화해서 얘기해 주라고 하셔서. 왜? 무슨 일 있어? 그건 아니고 이서방 말이야. 예린 아빠는 왜? 벌써 사업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지? 사업은 뭐 그냥 하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이서방한테 사업 자금 해주자고 하시네.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러고 사는 것도 모르셨습니다. 남편은 한때 저한테도 친정에도 참 잘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요. 결혼할 때 보태주신 것도 없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땅 처분했어. 땅이라면 그 땅? 친정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신 지 오래되셨는데 조금씩 땅을 사신 게 많이 올라서 이제는 팔 때가 됐다 싶으셨는지 최근에 일부 팔아서 돈이 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땅 다 판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사업 시작할 정도는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서방한테 얘기해봐. 그런데 그때 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애도 재워야 했고 남편과 사이가 어떤지 얘기하려면 결국 이혼 얘기도 해야 했기에 말이 길어질 것 같아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방문을 열어보니 뭐가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이 급하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간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편이 그날 이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툭 하면 무시하고 욕하던 인간이 친정 부모님이 사회 사업자금 해주려고 땅을 팔았다고 하니 이거다 싶었겠죠. 다음 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내가 우리 예린이 하원시켰어. 목욕도 시키고 저녁 챙겨 먹일게. 안 하던 짓을 하길래 왜 이러나 싶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은 이미 엄마와 통화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혀 짧은 소리까지 내며 예린아, 엄마 왔네. 엄마다, 엄마. 왜 이래?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쓰레기도 다 버렸다? 잘했지? 참, 설거지는 못했는데 이따가 예린이 재우고 나서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제가 기막히 하는 표정을 지으니 나 다 알고 있어. 뭘?
장모님하고 아까 통화했는데 무슨 땅 파셨다며? 나 사업자금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욕이 목까지 올라와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저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너도 내 기분이 어떤지 똑같이 당해봐라 싶은 마음에 이 인간이 어디까지 하나 싶어 지켜봤습니다. 벌써 엄마랑 통화했어? 음, 그냥 안부 전화 드릴 겸 해서 전화했는데 사업 얘기를 하시네. 아, 그래? 안부 전화 안 드린 지 오래인데 딱 봐도 전날 제가 엄마와 통화하는 걸 듣고 전화해봤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딸도 보고 저녁을 차릴 때도 있었고 주말에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에 대한 상담도 자세히 받을 수 있었죠. 남편은 집안일도 육아도 정말 적극적이었는데요. 예린이가 오늘 좀 피곤했나 봐. 그럴만하지. 내가 놀이터에서 엄청 놀렸거든. 역시 애들은 뛰어놀아야 해. 진작에 좀 하지. 그러게. 자기는 안 힘들었어? 어떻게 매일 놀이터 가서 놀리고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그랬어? 이제 좀 알겠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오, 해보니까 알겠다. 자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런데 자기야, 왜? 장모님한테 무슨 연락 없었어? 무슨? 아니, 뭐, 저번에 사업자금 해주신다고. 아, 그건 내일 전화하신다고 그랬어. 나한테? 응. 그러자 남편은 피곤해 보였는데도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남편은 크게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나 사직서 내도 되는 거야? 회사는 왜? 다 알면서 그래. 아, 그래, 그래.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또 그런 눈치는 있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혼자 노래를 흥얼거렸는데요. 신나게 웃는 건 이날이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채로 들어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부터 급했습니다. 야, 박민영! 왜 그래? 뭐?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말을 해. 퇴근길에 장모님한테 전화 왔는데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네가 그러라고 했다며? 응, 내가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땅인데 그 땅 처분한 돈을 왜 너한테 주냐? 장모님이 나 주고 싶다고 하신 건데 네가 왜 나서? 저는 엄마한테 남편 사업 자금을 대줄 게 아니라 남동생 사업하는 데 지원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생은 사업 시작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친정 식구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시골에 오래된 주택 옆으로 창고도 새로 지어줬고 비싼 농기구도 척척 사줬죠. 그러니 지원을 해주려면 남편이 아니라 동생에게 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이날 왜 제가 나서서 일을 망치냐고 난리였고 전에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야, 당연히 내 가족을 더 챙겨야지. 너를 왜 챙겨? 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그 재산 다 상속받을 거잖아. 딸도 재산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괜히 내가 한 말에 기분 나쁘다고 이러지 말고 나중을 생각해.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전화드려서 받겠다고 해. 아니다. 가서 직접 말씀드리자. 어? 나 오늘 사직서도 냈단 말이야. 뭔 생각으로 사표를 써?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해준다고 한 적 있었어? 네가 그날 전화 엿들어 놓고 김칫국 마신 거잖아. 어쨌든 장모님이 나한테 돈 해주시려고 했던 건 맞잖아. 맞아. 우리 부모님이 원래 그런 분들이셔. 어떻게든 사위 잘 되게 해주려고 네가 친정 갔을 때 술 마시고 사업 얘기 꺼낸 거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애 낳고 집에 있을 때 네 돈으로 사는 기생충 취급하지 않았어?
네 친구 와이프랑 비교하면서 몸매가 어떻다면서 잘 사는 처가덕 보고 사는 친구들이 부럽다느니 니네 집하고 우리 집 비교질이나 해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다 돈 없고 무시당해도 되는 줄 알아? 아마 그 잘난 니네 집보다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을걸? 그리고 뭐? 딸도 재산 상속 권리가 있다고? 그래, 있겠지. 그럼 딸도 아들처럼 똑같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겠네? 뭐? 나는 네가 시댁에서 아들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며느리인 내가 대신하고 살았어. 그런데 넌 바쁜 농번기철에 한 번이라도 가서 일 도운 적 있어? 나도 바쁘니까. 그래, 바쁜 거 알아서 우리 부모님도 단 한 번도 너한테 내려와라 소리 안 하셨어. 그런데 마음 아니냐?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있으면 전화라도 드릴 수 있고 주말에 시간 내서 갈 수 있었어. 그런 노력도 안 해놓고 뭐? 돈 받아오라고? 힘든 건 싫고 돈은 받고 싶었어? 에라이? 진정은 남편이 잘 되었음 해서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날린 건 바로 남편이었죠. 아, 그리고 내가 어제 주려다가 깜빡했는데 이거 받아. 이게 뭐냐? 뭐야 이게? 이혼?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어. 싫어. 내가 왜?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네. 소송해야지. 내가 뭘 어쩌는데 소송을 해? 아니, 너한테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너만 모르는 모양인데 너 그거 나한테 한 그거 가정폭력이야. 야, 내가 너 언제 때렸는데? 때리진 않았지만 툭하면 네 입에서 쏟아지는 비난, 막말, 무시, 거기에 욕까지. 그거 다 가정폭력이라고. 아니 그거야. 화나면 그 정도는 누구나 누가 그래? 너니까 그런 거지. 언어폭력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뭐 한두 번 나한테 욕하고 말았다면 모를까. 버릇처럼 말끝마다 나오는 욕설에 나한테 능력 없다고 무능하다고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버냐고 비아냥거렸지? 내 인격 무시하고 욕도 퍼부는 수준이었는데 내가 너랑 계속 살 이유가 있을까? 나는 물론 딸한테도 최악의 아빠라는 생각 안 들어? 저는 남편이 욕을 할 때마다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마다 언젠가부터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때도 반복과 지속이 중요하다 했는데 남편은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은 못한다 버텼는데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온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냐며 그 말도 좀 웃기더라고요. 시댁에 가거나 집에서 모이면 셋이 뭉쳐서 종 하나 없는 사람 취급할 때가 많았으면서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 그냥 무시했습니다. 친정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이혼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편 놈이 돈이 아쉬웠는지 이혼을 막아달라고 엄마에게 전화드리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급기야 아빠가 올라오셨습니다. 아빠는 고모에게 제 얘기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놀란 고모가 아빠와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고모부가 법률 쪽으로 일하고 계셔서 법적 절차에 대해 도와주신다고 하시며 고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민영아, 걱정 마. 어려울 거 하나 없고 힘든 일도 없을 거야. 이날 토요일이라 점심 먹고 딸은 고모가 봐주신다며 데려가셨고 남편이 쪽수로 밀린다 싶었는지 시모와 신우까지 불렀는데 뒤이어 남동생과 고모부까지 오시자 말로 통하지 않으니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하더군요. 사실 쪽팔렸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인간성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결혼을 선택했기에 부모님은 물론 남동생에게도 누나로서 잘 산다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친정 식구들이 모두 와 있으니 남편은 시댁으로 갔는데 그날 이후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나 너랑 말씨름하기 싫고 내 마음 변함없고 법대로 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전화하면 증거만 쌓이는 꼴이니까 그만 귀찮게 해. 그랬더니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왔지만 문자로 계속 미안하다고 보냈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가족이라는 건 대단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빠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아니 아빠, 왜 말 안 했어? 아빠는 네가 이렇게 사는 줄 몰랐잖아. 잘 사는 줄로만 알았지. 그래서 사위가 잘 되면 우리 딸한테도 좋은 거니까 기회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땅값이 올라서 처분한 거고. 남편이 아빠한테 문자로 사업하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해 문자를 했더라고요. 민영아, 응?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느라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그렇게 산 세월이 불행했어? 아니. 그럼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 게 싫어? 아니. 아마 예린이도 좀 더 크면 같은 마음일 거야. 부모는 자식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거든. 그날 밤 아빠와 얘기하며 그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 안 보였던 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다시 느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가정폭력은 인정이 되었고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오게 되었죠. 꼭 사람을 때려야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말로 상처 주는 게 더 큰 폭력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당연히 남편은 저와 이혼 못한다고 난리쳤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였던 처가인 줄 알았는데 이대로 놓치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민영아, 정말 이렇게 끝이라고? 잘못했어. 자네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연락하면 그땐 말로 안 하네. 알아들었어? 이날 시모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혼하는 건 억울하다 했으나 결국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빠에게 사업자금 얘기를 꺼내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 시모가 직접 아빠에게 연락해서 사돈이 답답하다는 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천벌을 받을 거라는 둥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고 보내셨거든요. 물론 저는 당연히 몰랐었고 제가 남편과 친정에 가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셨으니 괜히 말 꺼냈다가 불화만 생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빠도 혼자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날 그 얘기를 꺼내니 시모는 아무 말도 못했고 남편 역시 왜 그랬냐면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시모를 탓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답이 없는 집구석이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문자를 보내? 진짜 자식 앞길 맞고 싶어서 환장했어? 널 위해서. 아이씨, 엄마! 하긴 자기 와이프에게 욕하는 놈인데 엄마한테 안 그럴 리가 없었죠. 이날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계속 큰 소리 내고 싸우다 급기야 경비 아저씨들이 나와서 말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이날 이후로 집 정리하고 회사 근처로 딸과 둘이 살만한 집을 얻었습니다. 딸이 있으니 전 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전 남편을 봐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동생은 부모님의 해주신다는 돈은 받지 않았고 혼자 힘으로 위기도 잘 이겨내고 여전히 자기 사업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뻔했습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처럼 많이 경험해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하면 성공하나요? 당연한 결과였죠. 가족 덕분에 저는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능력 인정받고 있고 적은 월급이지만 만족하고요. 딸에게 온전한 가정이 아닌 것에 미안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딸도 이해해주는 날이 오겠죠? 꼭 그렇게 되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